간밤에 코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네, 일단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또 재돌파를 해줬다가 또 29,000달러대 가격을 유지하다가 하면서 어쨌든 지금 증시를 말 그대로 좀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악재는 우리가 조금 덜 민감한 상황이지 맞아요. 않을까. 네, 뭐 고금리라던가 지금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확인했을 때가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맞아요. 항소를 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기뻐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바이낸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총이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한 8.6% 정도 3분기에는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투자 또한 20% 정도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을 보여준 3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코인들 중에는 가격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대거 나왔는데 일단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솔라나는 뭐 100% 넘게 올랐었고요. 비트코인이나 트론, 뭐 리플 이런 코인들도 가격 상승은 그래도 연초 대비는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현물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방어가 나오는데 또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불리는 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디파이 쪽이라던가 NFT 쪽은 지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쨌든 바이낸스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3분기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또 무료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ETF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그레이스케일 ETF 판결과 관련해서 오늘 이 효력 명령을 SEC가 이제 법원과 함께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계속해서 우리 GBTC ETF로 왜 전환하면 되는 거 안 되냐라고 했을 때 SEC는 그냥 이제 묵인이 아니고 이제 침묵을 유지를 했죠. 침묵하고 연기했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SEC가 침묵하고 연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할 거면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의 제기를 안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GBTC가 ETF 신청이 이루어지는 걸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효력 명령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판결문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이 ETF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물 비트코인 ETF라는 키워드가 구글 검색으로 5년 동안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구글 검색어 기준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구글링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물 ETF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우리한테는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좀 좋은 이미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비트코인 우리 뭐 전문가들 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우리 금요일에도 이제 내년에 뭔가 괜찮다라는 맞아요. 네, 평가가 있었잖아. 그죠? 네, 잊혀지지가 않아. 나. 그래서 이제 그때만 보고 있거든. 조정 나오면 이때 사야 되고. 이거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보세요. 네. 자, 어때요? 전문가들? 일단 지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10% 정도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29,922달러, 그러니까 3만 달러를 아주 아쉽게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925달러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70달러만 오르면 3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3만 달러에 계속 그 저항 라인에 부딪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13만 5천 달러. 3만 달러 지금 우리가 계속 테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3만 달러를 테스팅하고 나서 다음 목표지가 13만 달러래요. 바로.
그래서 약간 약간 앵스럽긴 한데 네. 일단 다음 목표지는 13만 달러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금 가격도 2,100달러로 올라서고 금도 3,700달러까지 자이언트 리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주식시장은 이 지속적인 연준의 돈 찍어내기라던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금이나 은 혹은 비트코인으로 도피할 것이다. 그래서 금은 3,700달러까지 비트코인은 13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 세계적인 그러니까. 경제학 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어봐야 될지 믿자고요. 네. 뭐 30만 달러도 얘기 나왔잖아 우리. 그렇죠. 저거 찍고 가는 거지 뭐. 13만 달러 찍고 그럼. 30까지. 네. 또 여기에 이어서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업자인 스카무라츠가 이분은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었어요. 예전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인데 스카무라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7년 안으로 75만 달러까지 상승을 행복해. 앞에서 기요사키가 13만 달러 이야기했잖아요. 스카무라치는 75만 달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이면 한 2030년. 그쵸. 2030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이 75만 달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캐시우드는 하는데 저때 200만 달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몇백만, 150만 달러 간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면 일단 해당 가치에 대한 우리가 그런 밸류를 훨씬 더 크게 매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번의 강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적게는 15만 달러, 많게는 25만 달러.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요사키의 13만 달러랑 비슷한 거예요. 다음 불장 때 일단 15만 달러 가고 그 다음에 7년 안으로 75만 달러까지의 상승 전망치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블랙락의 내부자이기도 하고 전 백악관의 커뮤니케이션 총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조금 아무래도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너무 사실 조금 상상이 안 되는 수치여서 체감은 안 되지만 일단 우리 업계 그쵸. 인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인 린 알덴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전례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실물로 보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이나 또 현재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또 금융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또 다른 10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실물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행동으로 옮기는 업계 인사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왔었죠. 그래서 현재 15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29,600달러여서 어쨌든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9,900달러이기 때문에 300달러로.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사실 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막 회사채로 비트코인 사고 회사 돈 팔아서 비트코인 사고 모든 걸 다 비트코인에 몰빵한 기업이어서 어쨌든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게 일단은 평균 단가가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사람들의 평단을 넘어서면서 일단은 다시 웃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선 상황이고요. 근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 설득해가지고 테슬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게 해달라라고 설득했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횡보는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유명 비트코인의 애널리스트도 27,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진입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7,000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유효하게 본 거고요. 지금은 뭐 이미 가격적으로 29,000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24,000달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7,000달러 선에서 롱 포지션으로 걸어놓은 상황인데 지금 계속 수익 구간에 있겠죠. 계속 그쵸.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게 되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 기회를 잘 잡아야 될 텐데 자, 이제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알트코인들도 오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알트코인은 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주말 사이에 일단 조금 알트코인 쪽에서 큰 이슈라고 하면은 좀 간밤에 지금 엄청난 규모의 테더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유입이 됐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4억 달러, 거의 5억 달러에 가까운 테더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익명의 지갑에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테더가 5억 달러가 옮겨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은 이 돈으로 다른 코인을 살 가능성이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억 달러를 유입시킨 게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5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게 준비금과 관련돼서 증명을 못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준비금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더는 뭐 명실상부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미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2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테더가 언제 뭐 무너질지 모른다, 언제 디페깅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늘 존재했었던 만큼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 공개로 인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더 편안하게 테더를 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리플 같은 경우도 리플 레저, 이 스펜드 더 비트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보다 우월하다라고 리플의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쪼개가지고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리플도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리플 쪽 인사가 이제 우리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왜냐면 더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어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리플 쪽 인사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짱이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야, 다 비켜. 리플, 우리 우주 최고, 세계 최강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여요. 네, 뭐 이더리움이니 카르다노니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꿈틀꿈틀 하고 있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가 가격 급등이 많이 나왔어서 우리 알트코인 시간 때도 가격 함께 몇 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체인링크도 일주일 전 대비는 30%, 또 간밤에도 14% 오르면서 현재 10달러 정도 선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FTX가 파산했을 때 FTX가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 우려감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다가 이번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에 서서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알고 보니 솔라나가 물량이 락업돼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빼지는 못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 솔라나의 가격 하락은 없을 거고 그 안에 우리가 비트코인 불장을 겪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도감으로 솔라나는 가격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토큰화의 수혜 토큰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옮길 때 체인링크가 보통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 토큰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솔라나도 체인링크도 전일 대비도 12%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증권 결제 시스템인 미국 예탁결제원에서도 이 토큰화된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체인링크에 CCIP를 도입하겠다라는 검토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체인링크에는 큰 호재가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 움직임이 없었던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호재가 나왔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것부터가 조금 얼어있던 시장이 풀리고 있지 않나, 좀 녹고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를 조금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